규칙 1번을 보시면은 기호, 샵이랑 이거 뭐지? 별표랑 이 샵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되 같은 기호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적어도라는 문장을 읽고 6건으로 풀어야 되는가? 라고 딱 봐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뭔가 중복이 안 되고 맨 앞 또는 맨 뒤에 위치해야 되고 이런 제한 조건들이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규칙 1번, 2번을 포함한 6건을 문장으로 써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그냥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맨 앞 또는 맨 뒤에 위치하는 거니까 맨 앞에만 위치해도 되고 맨 뒤에만 위치해도 되는 거고 얘랑 얘를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할 거고 중복은 안 할 거거든. 그쵸? 그러면 맨 앞이나 맨 뒤에만 기호가 온다 치면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네모에는 별이랑 샵 표시를 안 쓰겠다는 거야. 그 다음 맨 앞과 맨 뒤에 둘 다 별이랑 샵 표시를 쓴다면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는 가운데다가 중복을 허용하여 숫자 10개 중에 4개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중복 순열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앞에 별 갖다 받고 여기에다가 숫자 10개 중에서 그냥 5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의 경우는 15승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럼 10 하나 꺼내서 40으로 만들어주고 14승.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14승이니까 14승의 개수가 42가 될 거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의외로 쉬운데 이런 케이스 나누는 훈련을 하기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섞을 때 이렇게 중복 순열로 섞는 거. 됐죠? 중복 순열 문제가 확실히 좀 개수가 적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위에 5번은요. 오호호. 제가 안 풀고 넘기면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저번 시간에 너네 이거 될 것 같다고 그냥 넘겼단 말이야. 근데 6번이 괜찮아서 지금 푼 거야. 자, 뒤로 넘어오시고 여러분들 9번 복습돼 있어야 돼요. 9번 복습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기시고요. 자, 10번, 11번, 12번이 길찾기 문제인데 준성이 12번 맞췄니? 11번은 맞췄지. 이럴 수가요. 자, 11번 해보세요. 정서 풀었어? 풀어왔어? 몇 번까지 풀어왔어? 그래? 몇 번까지? 끝까지? 24번까지? 22번 알았어요. 일단 11번 여러분 슬쩍 풀어보세요. 시간만 드리면 다 풀 수 있죠? 제 속도도 한번 보시고. 자, GW가 3배수여야 되는 거니까 일단 GW가 3인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얘는 일단 1, 3, 3일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GW가 1, 3, 3일이 되게 되면은 X 플러스 Y는 8이 돼야겠지. 왜냐면 얘가 1, 3이면 이제 4가 되니까. 근데 자연수 X, Y, GW다 보니까 X랑 Y에는 적어도 1은 들어가야 돼서 8개의 문자를 뽑는데 X랑 Y가 하나씩 뽑혀 있다고 생각하고 6개를 뽑는 거죠. 자, 2H6입니다. 여기는 2랑 곱해줘야겠지. 됐고. 자, 그 다음에 GW가 6인 경우는 2, 3, 3이 1, 6, 6, 1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GW가 2, 3이면 5니까 넘어가서 7이 되는데 여기에 적어도 1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2H5를 하는 거죠. 준성 이해되고 있니? 여기 X 플러스 Y가 GW가 1, 6이면 7이어서 5가 돼야 되는데 문자 5개를 뽑는 게 아니고 3개를 뽑는 거지. 2H3. 그럼 어차피 얘도 2개고 얘도 2개니까 둘이 더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죠. 되죠? GW가 9변이야. 1991, 33. 그럼 1991은
여기가 10인 거잖아. 그럼 XY가 1, 1밖에 안 되네. 하나. 3, 3이면 여기 6이잖아요. 그럼 X 플러스 Y가 6. 그러면은 문제 6개를 뽑는 게 아니라 몇 개 뽑는 거야? 4개 뽑는 거지. X랑 Y가 하나씩 뽑혀 있다고 생각하고 4개를 뽑아서 6을 만드는 거지. EH6 게 아니고 4. 나도 헷갈려. 준성아 이해돼? 그 다음 GW가 12 되는 거. 1, 12는 안 돼요. 그러면 벌써 더해가지고 12가 넘어가 버리니까 2662 3443 이해되고 있니? 26이면 GW가 8이니까 X 플러스 Y가 4지. 그럼 요건 경우의 수가 EH2야. 준성아 돼? 이게 빨리빨리 돼야 된단 말이야. 자, 3, 4면 7이야. 넘어가면 5야. 요건 EH3이라고요. 됐죠? 이따 여기 곱하기 2 다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GW가 15가 되는 경우 3553밖에 없죠. 맞아요? 35면 8이니까 넘어가서 X 플러스 Y는 4. 그럼 요거 경우의 수 EH2 여기다 있다 곱하기 2. 그 다음에 GW가 18 되는 경우 3663. 그 다음에 2992는 안 돼요. 그죠? 그럼 3663이면 저기 Z 플러스 W가 9니까 넘어가서 3이 돼버리고 XY는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어. 1, 2, 2, 1. 그렇지? 이해했니? 그 다음에 GW가 21 되는 경우 3773밖에 없겠죠. 이때 X랑 Y는 다 1. 그 다음에 GW가 24가 되는 경우부터 또 있다. GW가 24가 되는 경우 38 안 되고 46은 돼. GW에 46 들어가면 몇이야? 10이니까 넘어가서 X 플러스 Y는 2지. 그러면 경우의 수 하나. 그 다음에 27 되는 경우의 수부터 안 되겠네요. 3997이고. 그 다음에 30 되는 경우의 수도 이제 5665니까 안 되겠지. 그치? 다 셌어요. 8, 9, C, 6, 9, C, 3, 9, 8, 7, 3, 1. 84가 2개. 168. 뭐야? 벌써 넘어가 버리네. 4면 76이구나. 멍청하게. 8, 76, 7이네, 7. 7이 14. EH5면 7H가 아니라 6H5, 6. EH3이면은 5, 4C3, 4. 20. 그 다음에 요거 2. 그 다음에 요게 6, 5C4, 5. 그 다음에 요게 2H이면 4, 3C, 3, 6. 그 다음에 5, 4, 2, 8. 그 다음에 요게 4, 3, 6. 4, 2, 2. 더 해봅시다. 34에 7, 14, 14. 1번. 준성아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답집도 나중에 보세요. 자, 다음 18번도 하세요. 의외로 간단하거든요. 자, 흰 공 5개랑 검은 공 4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나열한 공에서 이웃한 두 공의 3개 바뀌는 횟수가 n이 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하지. 그럼 A1은 바뀌는 공의 횟수가 1번, A4는 바뀌는 공의 횟수가 4번, A7은 바뀌는 공의 횟수가 7번인 거겠지. 자, 지금 흰 공이 5개가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어. 근데 뭐 어쨌든 A1이라는 것은 공의 색이 한 번만 바뀌는 거니까 앞에 블랙이 쭉 오다가 화이트가 쭉 놓이는 경우, 그다음 화이트가 쭉 오다가
블랙이 쭉 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A4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 색깔이 4번 바뀌는 거니까 만약에 블랙으로 시작했으면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이 와야 돼. 맞죠? 또는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가 와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공을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공이 지금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중복 조합으로 넣는 건데. 잘 봐. 여기 들어가는 공개수를 x개, 여기 들어가는 공개수를 y개, 여기 들어가는 공개수를 z개라고 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몇이야? 4야. 그럼 3h4라고 쓰고 싶은데 여기에 적어도 공이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3개의 경우의 수밖에 안 나와요. 211, 121, 112.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공개수를 P개, 여기에 들어가는 공개수를 Q개라고 쓰면 P 플러스 Q는 몇? 5. 근데 적어도 한 개씩은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에 0을 넣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지. 2H3. 잘했다. 빠르게 돼야겠지? 여기 들어가는 공개수 X개, Y개, G개라고 하면 이때는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5인데 3H 5가 아니고 X, Y, Z가 하나씩 뽑혀 있다고 2개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P, Q가 오면 여기선 P 플러스 Q가 4. 뭐 중복 조합으로 뽑아도 되고요. 3, 1, 1, 3, 2, 2 3개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대신 얘네들 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하는 거야. 그렇겠지? 흰색을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에다가 검은색을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해야겠죠? 준성아? 3 곱하기 4 6 곱하기 3 해서 30개예요. 여기 A4. 됐지? A7은 블랙으로 시작하면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이러면 색깔 몇 번 바뀌었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자, 화이트로 시작하면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이렇게 하면 색깔 일곱 번 바뀐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죠? 그럼 여기 넣인 공의 개수를 더해서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 놓인 경우의 수, 아니 공 개수 더해가지고 5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2, 1, 1, 1, 1, 2, 1, 1, 1, 1, 2, 1, 1, 1, 1, 2 해서 4개가 있는 거지. 됐죠? 자, 여기도 똑같겠죠? 2, 1, 1, 1 이런 식으로 화이트 배열을 해주고 여기에는 1, 1, 1, 1 이렇게 블랙 배열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도 4 곱하기 1 해서 8 이게 H 더하면 38에 2니까 답은 40이에요. 있냐? 2번? 맞네. 이해했어, 민성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좋죠? 자, 넘기시면 이제 중복, 2항 정리야. 자, 2항 정리는 여러분들 20번. 자, 일단 일반항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앞에 게 3차식이고 뒤에 게 4차식이죠. X 5승계수를 찾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가장 차수가 높은 게 이제 3차거든. 그래서 3차에 뒤에 있는 거에 2차가 곱해져가지고 5차항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2차항에 뒤에 있는 3차항이 곱해져가지고 5차항을 만들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1차항에 뒤에 있는 4차항이 곱해져가지고 5차항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3차항 찾는 방법.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항 정리를 배우실 때는요, 제가 뒤에다가 복잡한 항을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1 플러스 2x의 3승이라고 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자고. 내가 3차항이 필요하지? 그럼 2x의 지수를 3으로 만들고 싶지? 그럼 그냥 앞에 개수도 3C3이야.
내가 이 창을 찾고 싶지? 이 지수를 2로 만들고 싶지? 그럼 그냥 앞에 개수도 4시 2야. 그러면 A도 2개고. 자, 이 상태로 개수 조사만 해보면은 8 곱하기 1 곱하기 6 곱하기 A제곱. 되죠? 다음 2차는 이거 2개지? 그럼 개수도 그냥 3시 2야. 대신 1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지. 안 쓸 거야. 준서가 이해하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거 3차 만들 거지. 이거 3개지? 그럼 개수도 4시 3이야. 이땐 A가 하나. 자, 계산해 보면은 4, 3, 12 곱하기 4니까 48 A, X 5승이에요.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 거 1차 만들 거지. 요거 하나 줄 거지? 여기다 지수 1 올릴 거지? 그럼 개수도 3시 1이야, 그냥.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4차 찾을 거죠? 그럼 이거 없고 이거 4개야. 아니, 이거 없고 이거 4개야. 그러면 개수도 그냥 4시 4야. 그래서 얘는 개수가 6, x 5승이 돼요. 그럼 이렇게 더해가지고 6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제끼고 8로 나누고 A 값은 계산이 뭐가 잘못됐네? 어디? 48A가 위에가 48A. 아, 맨 위에 게 48A 제곱이야? 계산이 틀렸어? 86에 48이네요.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실전에서 이렇게 해요. 알겠지? 근데 진짜 여러 개 찾아야 될 수도 있어. 혹시 이항 정리를 그렇게 어렵게 내는 그 트렌드는 아닌데, 그래서 지금 연습하자는 게 얘랑 일반항을 이용하는 걸 좀 평소에 연습해 놓자는 거야. 앞에 건 3C 아래 2R이 2X가 알게 이렇게 쓰시고, 뒤에 거는 4C S에 X가 S개, 그럼 A는 4-S개, 이렇게 일반항을 좀 이용하자는 거지. 개수들을 다 꺼내. 2의 R승, A의 4-R승, 그 다음에 X의 지수는 XR승 곱하기 XS승이니까 XR 플러스 S. 그럼 여기서 R 플러스 S를 지금 5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그럼 경우의 수가 이제 S에는 최대 4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40, 31, 41, 32, 23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R에는 최대 3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R에 1, S에 4 들어가면, R에 1, S에 4 들어가면 3, 1, 8. 그 다음에 R에 1, S에 4 들어가면 3, 2 해서 6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R에 2, S에 3 들어가면 R에 2, S에 3, R에 2,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냐? S에 3, 뭐야, 왜 이렇게 커? 48A 제곱인데? R에 2, S에 3. 이게 2니까 이게 4구나. 그래서 48A 제곱이 되는 거고, R에 3, S에 2 들어가면, R에 3, S에 2 들어가면 1 곱하기 6 곱하기 8 A 제곱 해서 48A 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런 애들이 X 5승의 개수를 만든다고요. 알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연습해놔야 돼요. 알겠죠?
나중에 필요한 순간이 오면 필동사입니다. 알겠죠? 준성이 알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1번은 제가 그냥 가볍게 치고 넘어갈게요. 자, x제곱의 개수를 찾는 거야. 그럼 여기는 ax제곱밖에 없고요. 자, x제곱의 개수면 요게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2c1에 ax제곱 하나, 그다음 마이너스 1도 하나.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살아서 마이너스 2ax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항 만들려면 얘가 하나, 얘가 두 개예요. 3c1에 ax제곱 하나, 마이너스 1 두 개. 플러스 1이니까 부호는 플러스고 3ax제곱. 자, 여기서부터 벌써 느낌 오시죠? 4차는 이거 하나, 이거 세 개가 돼서 부호는 마이너스 1 거고 4가 살고 a의 x 3승,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계수가 a-2a, 3-4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고 계세요? 그러면 앞에 거 두 개 묶으면 마이너스 a지? 그 다음에 앞에 거 두 개 묶으면 또 계수가 마이너스 a죠? 내가 40개의 이렇게 생긴 항들을 쭉 뽑아낼 거니까 마이너스 a는 몇 개 있겠어요? 20개 있겠죠, 그죠? 요게 마이너스 60이라고 했으니까 a는 3. 이렇게 가볍게 끝낼 수 있어요. 넘기세요. 자, 유형 8번은 이항정리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23번만 해보세요. 키위, 망고, 자몽 세 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이 세 종류의 과일을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여 13개 이하의 과일로 구성된 과일 바구니를 만들 거야. 아시겠죠? 적어도 몇 개씩 포함한다고요? 하나씩. 그럼 내가 키위의 개수를 x, 망고의 개수를 y, 자몽의 개수를 z개라고 하면 적어도 한 개씩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최소 3이 돼야겠지, 그지? 그 다음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최대 몇 개? 준성아? 아니 어딜 봐, 칠판을 봐야지, 문제를 봐야지. 문제 안 읽었어? 최대 몇 개? 13개. 여기 13개 가득 담아도 되고 3개만 담아도 되고 만 7개만 담아도 되고 이런 얘기니까. 되니? 그럼 요거는 경우의 수 몇 개야? 1밖에 없는 거죠. 그쵸? 자, 얘는 경우의 수 어떻게 뽑으면 돼? x, y, z 하나씩 뽑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하나만 더 뽑으면 되니까 굳이 기호로 쓰려면 3h1. 얘는 당연히 3h 몇일까, 준성아? 2겠지? x, y, z를 하나씩 뽑아놓고 두 개만 더 뽑으면 되니까 3h3, 3h4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겠죠? 마지막 건 3h 몇일까? 10. 그렇지. 그럼 이거 싹 다 더하는 거야. 그럼 이거 더하면은 4인데 3c1이 되겠네. 이거 더하면은 5인데 4c2가 되겠네. 이건 더하면 6이니까 5c3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겠죠? 마지막엔 더하면 13이니까 12c10이 되겠네. 여러분 조합 특성 아시겠지만 이렇게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의 차가 일정한 애들은 간추려집니다. 제가 1은 뭐라고 쓸 거냐면요, 3c0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더하면 뭐예요? 4c1. 이렇게 더하면 뭐예요? 5c2. 이렇게 더하면 뭐야? 6c3. 그렇죠? 마지막에 누구랑 12c, 10이 더해지면 13번째 콤비네이션이 될 거고 뒤에 있는 숫자는 10일 거야. 되세요?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계산해야 되네.
1번. 그 다음에 제가 22번이랑 24번은 그냥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22번도 하긴 해야 돼요. 니네들이 워낙 이게 약해요. 자, P를 전개해보면 10시 1에 3의 1승이고 10시 2에 3의 2승이고 10시 3에 3의 3승이고 쭉쭉쭉 해가지고 10시 10에 3의 10승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이게 이항 정리에 일반항을 이용하는 문제일 것 같긴 하잖아. 이항 정리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긴 하잖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항 계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다가 또는 시험지에다가 이 전개식을 써놓고 하는 거야. 이게 응용된 문제들일 거거든 무조건. NC 0에 X 0승, NC 1에 X 1승, NC 2에 X 2승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니. 근데 지금 10승이랑 연계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은 10이겠지. 그럼 마지막 건 10C 10에 X 10승일 거다 이렇게 예측해 줄 수 있죠. 되세요? 그러면 얘를 이걸로 만들려면 X에 몇 넣어야 돼요? 3. 그래,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X에 3 넣으면 이게 만들어지지 않아? 요만큼이 만들어지잖아. 그쵸? 이걸 내가 A라고 하면 지금 밑줄근 이 부분이 A잖아요. 그쵸? 자, 요거는 넘겨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4의 10승 마이너스 1. 뭐 A라고 할 필요는 없고 P라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요게 P. 그럼 P 플러스 1은 4의 10승이겠지? 4의 10승은 2의 20승이니까 여기다 로그 달아서 계산하면 답 20이죠. 됐죠? 워낙에 약하세요. 워낙에 약해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경험이 많이 없나 봐. 알겠지 얘들아? 너네 이항계수의 성질 4줄 외웠잖아요. 그 4줄보다 중요한 게 요거죠. 됐죠? 자, 24번은 됐습니다. 집에서 풀어보시고요. 쉬워요, 24번도. 자, 이 넘기시면 80쪽의 확률, 우리 2단원 이론 수업하죠. 쉬고 와서. 25분까지 쉬세요. 자, 이제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을 집합으로 기술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시행이 일어나면 표본 공간이 만들어지죠.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해서 A 합집합 B를 정의하는데 얘를 우린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부르지. 그 다음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A와 B의 곱사건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데 이걸 우리가 A 교집합 B 이렇게 쓰시죠. 실제로 A 또는 B가 일어난다는 건 1, 2, 4가 나와도 되고 1, 3, 5가 나와도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고요.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A도 B도 일어날 수 있는 원소를 선택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A와 C를 보시면 교집합이 없거든요. 이때 우리가 A와 C를 뭐라고 해요?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니까 NS분의 NA 이렇게 쓰고 우리가 얘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죠. 맞죠? 그럼 확률의 기본 성질은 양수고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분모가 항상 더 크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건 A가 B가 이렇게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A 합 집합 B를 우리가 집합으로 써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NA 더하기 NB-NA 교집합 B 했던 것처럼 그대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 경우의 수 공식에다가 NS를 깔아버리면 그냥 쉽게 합사건에 대한 확률의 덧셈 법칙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배반일 땐 이게 0이니까 필요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곱사건의 확률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를 정의하기 전에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워요. 자,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시행이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는 거라서 표본 공간을 확 줄여버리는 역할을 하죠. 자, 기호로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이라고 쓰고, 계산 방법은 원래가 NB분의 NA 교집합 B야. 자, 시행이 일어나고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1, 3, 5라는 경우의 수가 관측된 상태로 1, 2, 4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1밖에 나올 수가 없죠. 이해되시죠? 근데 가끔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 문장을 우리가 확률로 바꿔놓은 것뿐. 알겠어요? 실제로 문제 푸실 땐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훨씬 많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야 PA 교집합 P, 즉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제 PB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PB 곱하기 PA 바 B. 자, 이렇게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얻어낼 수 있고, 읽어보면 이게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아니죠.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냥 PA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장을 이해하셨으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건가? 아니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곱사건의 확률,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구할 때 이런 용어 써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얘가 실전에서 필요한 건 아니야. 그냥 어떤 유형을 풀다 보면 공식이 필요해서 이걸 외워야 되는 것뿐.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이해를 좀 하시면 되거든요.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81쪽 펴서요. 81쪽 펴서 오른쪽 노트에다가 이 예제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랑 곱사건이랑 PA, PB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예제거든. 자, 두 개의 당첨 지비를 포함하여 열 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요. 여기서 사건 A를 첫 번째 당첨될 확률,
그다음 사건 B를 두 번, 사건이라고 써야지 뭐 확률이야. 두 번째 당첨될 사건이라고 정의해 볼게. 자, 여기서 합사건, 곱사건, 조건부 확률 같은 이제 저런 공식에 등장하는 애들을 우리가 한 번씩 계산해 볼 건데요. 문장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이건 비보건 추출이에요. 한 번 뽑은 제비는 넣지 않는다. 이 예제로 저 문장에 나오는 P들을 다 이해하시면 돼. 자, PA 구해보세요. 몇이에요? 준성아. 몇이야? 10분의 2. 준성아 10분의 2. 초딩들이 푸는 문제야. 자, 그 다음에 PB 구해보세요. 두 번째 당첨될 확률 구해봐. 이거 암산 못해, 써야 돼. 자, 해볼게. PB는 말로 읽어볼게. 두 번째에 당첨될 확률이네. 맞아? 두 번째에 당첨될 확률을 구하는 거네. 맞아요? 그럼 첫 번째는? 당첨이 될 수도 있고 당첨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당첨됐을 때 당첨될 확률하고 당첨 안 됐을 때 당첨될 확률하고 둘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야.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될 확률하고 첫 번째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구해봅시다. P, B by 읽어보자. 일단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첫 번째에 당첨이 되었을 때 두 번째에 당첨될 확률이지. 그죠? 그러면 10분의 2 곱하기 9분의 1. 맞아? 야, 조건부가 나왔다고 해서 막 PA를 밑에 깔고 PA 교집합 B를 위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조건부 확률의 공식은 있잖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걔가 필요한 문제에서만 쓰는 거야. 이 조건부 확률은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계산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니? 조건부 확률은 계산법이 엄청 많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이제 PA 교집합 P 한번 읽어보자. 구해보자. 일단 읽어보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내 지금 뭐 했지? 아니지. A가 일어났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구하는 거죠. 이건 9분의 1이에요. 9분의 1. A는 일어난 거야. A가 제비를 뽑아서 가져간 거야. 그럼 총 9개 중에 당첨 제비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지? 요것만 얘기하는 거야. 요것만. 오케이. 자, 이제 동시에 당첨될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A가 당첨이 돼야 돼. 10분의 2. 그 다음에 B가 또 당첨이 돼야 돼요. 9분의 1. 근데 이걸 구제 기호로 쓰면 이게 PA이고 이게 PB는 아니잖아. PB는 이렇게 복잡하잖아. PB 바이란 말이지. 이게 PB 바이야.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곱셈 공식을 곱셈 공식이란다. 곱사건의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우고 나면 얘가 되게 복잡한 놈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PB나 PA보다 더 간단해요. 알겠어요? 알겠니? 그리고 요것도 기호로 좀 잠깐만 써드릴 건데, 이게 어떤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데 지금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 봐봐. 얘는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고, 이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렇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사건 B의 확률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나눠서 계산해 주는 거야. 근데 이런 기호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어요. 조건 확률 하다 보면 저런 기호를 보실 일이 있습니다. 근데 너네들이 저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냐고. 그렇진 않지. 이 조건부 확률은 문제를 많이 접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 법들을 보는 게 중요해.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필기 같이 합시다. 자, 80쪽으로 오세요. 요거 다 쓰세요, 일단. 이걸로 조건부 확률이나 확률의 곱셈 정리에 있는 기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야. 이해하는 용도로 이 예제를 쓰시면 돼요. 자, 이제 80쪽으로 와서 필기 같이 하자. 좀 빠져있는 것도 있어. 자, 시행과 사건 읽을 거 없고요. 시행도 여러분 너무 복잡해요. 그냥 경우의 수를 탄생시키는 행위가 시행이야. 자, 표본 공간은 아시죠? 시행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체 경우의 수. 자, S라고 써놓으시고요.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표본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을 이제 문장화 해놓은 거. 근데 걔네들은 다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지. A, B, C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은 필요 없는데 이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이렇게 6개의 근원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본 공간의 각 원소들을 하나씩만 집합으로 만들어 놓은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어. 근데 문제 풀 땐 필요 없죠. 그냥 용어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A 합집합 B라고 하고 합사건이라고 읽지. 그 다음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A 교집합 B라고 쓰고 곱사건이라고 읽죠. 자,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전혀 없을 때,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우리는 두 사건 A와 B를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지. 자, 여기에다가 필기 하나 해놓으시는데,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은 다른 말이고, 배반이라고 독립인 것도 아니고 독립이라고 배반인 것도 아니야. 이 두 문장은 서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문장이에요. 교집합이 있냐 없냐는 두 사건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냐 안 주냐랑은 전혀 다른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필요 없고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 공식에만 네모 하나 쳐놓읍시다. 왜냐면 얘들아 결국 그 유형 중에 PA 주고 PB 주고 뭐 PA 교집합 주고 뭐 PA 합집합 주고 PA 합집합 B 주고 막 어떤 다른 확률들 계산하는 것들 있잖아. 그럼 니들이 지금 이렇게 모든 공식들이 다 완성이 머릿속에 되어 있긴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얘네들이 다 완성은 돼 있어야 문제에서 준 걸 가지고 대입해가지고 조합해서 연립방 정식을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얘네들에다가는 다 네모 치면서 갈게. 자, 넘기세요. 자, 여사건 확률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도 그냥 드모르간 법칙이라서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네모 치시고 오른쪽에 P, A 바 B도 적어 놓으세요. 이 조건부 역할을 하는 친구가 분모에 깔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여러분 필기를 이렇게 하십시오. 알파벳 두 개가 교차돼서 나온다라는 의미를 저렇게만 필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 안 헷갈리겠죠? 됐죠? 이제 마지막 개념이 독립과 종속, 독립시행의 확률.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 PB가 양수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에 일어날 확률이나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사건 A와 B를 우리가 서로 독립이라고 해요. 자, 이 문장을 조금만 발전시켜 봅시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이러면 A와 B는 독립이다 라고 배우는데요. A와 B뿐만 아니라 A와 B 여집합, 그 다음에 A 여집합과 B, 그 다음에 A 여집합과 B 여집합 모두 독립이야. 쓰시고요. 실제로 어떻게 좀 느끼시면 좋냐면 A, B가 서로 독립일 때는 이 바 뒤를 지울 수 있다. 이 바 뒤를 지울 수 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면 좋아요. 우리가 대수적으로 계산해야 될 때 준성 이해했니? 여기 너무 기니 혹시? 이렇게 쓸까 우리? 서로 모두 독립이라고 써야 되나요? 모두 서로 독립이라고 써야 되냐? 한글어 왜 어려워 죽겠어 아주. 서로 모두 독립이 맞는 것 같은데. 정의는 이런데 A와 B가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 알아볼 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실제로 계산해 보진 않아. 저걸로 독립 판정을 하진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조건부 확률은 문장이 너무 어렵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식 중에 하나가 바뀌게 되는데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단순히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말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했었는데 이제 이게 지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PA 곱하기 PB로 공식이 변해요. 그쵸? 이 독립사건에서는 이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실 때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그냥 곱해버리면 돼버리거든. 그래서 얘가 독립을 판정하기 위한 수단이야. 독립 판정 방법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배워봅시다. 자, 독립시행은 동전이나 주사위 같이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이와 같은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냥 단순한데 주사위 던지기나 동전 던지기 같이 앞에 1, 2, 3이 나오건 말건 뒤에 1, 2, 3이 나올 확률이 계속 유지가 되는 동전처럼 앞면이 나온다고 해서 두 번째 앞면이 나올 확률이 변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런 시행들을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독립시행은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 알겠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이론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고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이 엔트로피 증가 때문에 다 생기게 돼 있어. 근데 수학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개 정의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확률이 어려운 거야. 실제 계산이랑 안 맞아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보정치들이 들어가는 되게 어려운 학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독립시행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지.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몇 개 적어놔. 자, 주사위 동전 던지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비복원 추출, 복원 추출.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풀기. 그 다음에 관역 맞추기나 안타치기 같은 거. 맞추기냐 맞히기냐 맞추다 맞히다 뭐야? 이거라고? 이거 아니고? 이거야? 이거 아니고? 공을 배트로 맞히다. 공을 배트로 맞추다. 관역을 화살로 맞히다. 관역을 화살로 맞추다. 그러니까 정답을 맞히다는 이게 맞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맞추는 것도 맞히다야? 자, 재미나이. 맞히다 같지? 재미나이 알겠어요? 맞히다와 맞추다의 차이. 이거 보고 가고 싶지 않아? 맞히다, 정답을 내거나 목표물에 명중시키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건 맞히다가 맞지. 맞추다는 답을 맞추다, 서로 답을 맞추어 보다, 기준 격식을 맞추다, 서로 조화를 이루다, 주문하여 만들다, 이런 걸 맞추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정답을 맞히는 거든 표적을 맞히는 거든 공을 맞히는 거든 다 맞히다야. 알겠지 얘들아? 국어 시간이에요. 알겠어요? 자, 맞추기입니다. 맞히기입니다. 맞히기. 헷갈려. 근데 이건 설명 안 할 거야. 그냥 밑에다가 NCR에 PR승 Q N-R승이라고 적어놔. 이건 설명 안 할 거야. 이건 너무 많이 했어. 너무 귀찮아, 저건.
그쵸? 그 여러분들 적공식을 잘 안 까먹는 이유가 2단원, 3단원에 걸쳐서 계속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2단원에서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배우지만 3단원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이항 분포라고 배우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쪽 가면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로 바뀌죠. 그쵸? 그래서 적공식은 계속 쓰니까. 자, 문제 풀자. 준성이 물 떠와. 82쪽 2번 푸세요. 카드나 공 꺼낼 때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넣는 거니까 23579가 유지가 되는 거고 한 장의 카드를 보고 다시 뽑는 거니까 2, 3 나온 거랑 3, 2 나온 게 달라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여러분 5 곱하기 5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A 플러스 B가 소수일 경우의 수는요. 이제 A가 몇이냐에 따라서 B들을 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A가 2야. 그럼 B로 가능한 숫자는 20이 안 되고 23 가능하고 25 안 되고 27 안 되고 29 가능해요. 자, A가 3이면 이게 지금 A가 10의 자릿수고 B가 1의 자릿수라고 보는 거거든. 그치? 자, A가 3이면 30이 안 되고 33 안 되고 35 안 되고 37 돼. 자, A가 5면 52 안 되고 53 되고 55 되고 55 안 되고 57 안 되고 59 돼요. 자, A가 7이면 B는 72, 73 되고 75 안 되고 77 안 되고 79 돼. 그 다음에 A가 9면 B는 90이 안 되고 93 안 되고 95 안 되고 97 가능하고 99 안 돼. 97 소수 맞아요? 97 소수 맞아? 맞지? 응.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3번 푸세요. 근데 어쨌든 수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하기 좋은 문제니까 한번 봅시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수를 선택하는 시행을 2번 반복할 때 첫 번째 시행에서 선택한 수를 A, 두 번째 시행에서 선택한 수를 B라고 했어. 그럼 A랑 B도 다 1 이상 9 이하의 자연수들일 거고 얘는 1, 4분면 위의 점일 겁니다. 자,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어떤 원이야. 근데 이 A, B라는 것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좌우변이 같아지니까 원 위의 점이거든. 원 위의 점이라고도 했고 근데 1, 4분면 위의 점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4분원만 그려놓고 문제를 풀게요. A, B에서의 접선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린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런 접선이 가겠지. 근데 여기서 뭐를 관심이 있어 하냐면 x절편이 6 미만일 확률이 지금 관심이 있어서 이 x절편을 찾아야 돼요. 맞죠?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맞아요? 여기가 B야. 근데 접선은 가장 큰 성질이 뭐냐면 원중심과 접점을 이은 이 반지름이 접선과 수직입니다가 성질이란 말이야. 자, 빨강색 기울기 몇이야? 빨강색 기울기. 여기 A, B 있잖아. 여기 원점도 있고. 빨강색 기울기 뭐야? A분의 B. 그럼 하얀색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B분의 A. 그치? 그럼 이런 얘기잖아. X증분이 B 정도, Y증분이 A 정도. 그리고 내려가는 방향.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지금 이 두 점을 보면 Y증분이 뭐야? B죠?
그리고 x증분을 모르는 건데 기울기가 b분의 a니까 얘가 b 대 a란 말이에요. b 대 a 대 b 알겠어요? 그럼 a 델타 x는 b제곱이라서 x증분이 a분의 b제곱이야. 자, 여기가 a분의 b제곱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x절편의 정체는 a 플러스 a분의 b제곱입니다. 얘가 6 미만일 경우의 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풀어보라고 한 거야. 확통 문제랑 연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기하도 다루지 못하면 안 되겠죠. 되세요? 기울기를 다루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여러분들 이 직선의 방정식도 써낼 수가 있어요. 잘 봐. A, B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준성아. 여기 기울기만 있으면 되는데 기울기는 빨간색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해놨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6 미만으로 만든다고 했지? x절편. 그럼 직선에서 x절편은 어떻게 구해? y에 0 대입하죠. 자, y에 0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0을 대입했고 얘는 넘어갔다 이해해 줄 수 있죠. 양변에 a분의 b를 곱하고 이 마이너스 a를 가지고 오면 x가 a 플러스 a분의 b제곱이 되죠. 자, 똑같죠. 되시죠? 이제 끝났어요.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9 곱하기 9고 얘가 6 미만인 경우의 수는 계산하면 돼. a가 1이면 1 더하기 1분의 b제곱이 6 미만이어야 돼. 그럼 b제곱이 5 미만이란 말이야. 그럼 b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1, 2 두 개밖에 없죠. 자, a가 2면 2는 넘어갔다 치고 2분의 b제곱이 4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b제곱은 8보다 작아야 돼. 그럼 b로 가능한 게 1, 2. a가 3이면 3 플러스 3분의 b제곱이 6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3이 넘어가면 이쪽이 9가 된단 말이야. 그럼 b제곱은 9보다 작아야 되니까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2. 이해되고 있니? a가 4면 4분의 b제곱이 몇 보다 작아야 될까? 아이고. 여기 4면 넘어가서 얘가 2 되니까 4분의 b제곱이 8 이렇게 되겠지. 2가 되겠지. 이거 9 뭐지? 내가 암산했지 아까. 3. b제곱이 8보다 또 작아야 되네. 그래서 b가 또 1, 2. a가 5면 5분의 b제곱은 뭐보다 작아야 돼? 여기 5니까 넘어가서 뭐라고? 이게 어렵나? 준성아, 이게 어려워? 여기서 5 넘기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b제곱이 또 5보다 작아야 돼서 b가 1, 2죠. a가 6이면 6분의 b제곱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가 없겠지. 왜 0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여덟, 10개. 되시죠? 얘들아, 이거 공부해. 너무 좋은 기초지? 너무 좋은 기초죠. 알겠죠? 자,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봐. 준성아, 원 위에 점 하나 딱 주어졌을 때 접선 구하는 공식이 있었잖아.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그죠? x1, y1이니까 x1x 더하기 y1y는 우변.
여기서 양변을 b로 나누고 뭐 요거 이제 넘긴 다음에 양변을 b로 나누고 뭐 정리하시면 이거 돼요. 알겠죠? 이거 꼭 공부하세요. 자, 넘깁시다. 자, 유형 2번. 네, 6번 푸세요. 오늘 유형 5번까지 하고 끝낼 거야. 아마 이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텐데. 자, x에 대하여 fx에서 x로의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한다. 그럼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일단 256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문장 이해해 볼 건데, 애들이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 x, y, 문자를 다르게 써 나왔다고, 요 x, y가 다른 숫자인 줄 아는 애들이 있어. 같은 숫자도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함수 방정식에 넣어 보실 때, x에 0부터 넣어 봐야 돼. x랑 y에.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확정인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가정을 만족시키는 원소가 또 뭐 있을까, 얘들아? 어쨌든 x는 x의 원소, y는 y의 원소라고 그랬는데 둘이 더해가지고 0 되는 거 뭐 있겠어? 마이너스 1이랑 1. 그럼 f-1 더하기 f1도 0이 돼야 되는 거지, 준성아. 맞지? 얘는 둘이 바꿔봤자 어차피 같은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필요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선택하는 거랑 1이 선택하는 게 더해져서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을까? 자, 봐. 얘네들이 이렇게 크로스로 선택하거나, 이렇게 마이너스 1이랑 1 선택하거나, 얘네들이 이렇게 다 같은 0을 선택해버리는 경우의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3가지. 그 다음에 2는 아무거나 찍으면 돼요. 됐죠? 문제 끝. 자, 64분의 3 찾으시면 되겠지? 답 1번입니다. 안 어렵죠? 얘들아, 너네 아직도 이런 문장이 헤비하게 느껴지면 안 돼. 문장이 잘 안 읽혀. 무슨 문장인지 모르겠어. 그럼 x, y에 뭐 해보라고 그랬어? 대입해보는 거야. 수열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야. 시그마 같은 문장이 어려워 보여. 그럼 대입해서 전개해보는 거야. 느껴질 때까지. 넘기세요. 자, 7, 8번 숙제로 낼 거고 유형 3번 봅시다. 자, 9번 푸세요. 자,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던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우의 수나 확률을 집합으로 서술할 거기 때문에 집합의 연산 법칙 중에 우리가 공식이라고 불렸던 것들은 까먹으시면 안 돼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나 어떤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든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지금 고3인데 이 앞에 있는 문장이 Pb-A, 이 뒤에 있는 문장이 PA-B로 안 보이면 안 돼.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A쪽 사과 부분하고 B쪽 사과 부분을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필요 없지만. 자, PA랑 PB는 다 6분의 1이라고 줬어. 그럼 여기도 6분의 1이고 여기도 6분의 1인 거야. 그럼 교집합만 알아내면 사실 이 문제는 끝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준성이 이해하고 있니?
자, 그럼 얘는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분자가 3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양변에 PA 합집합 B를 곱해주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 상태로 이제 저 밑에 있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3분의 1 PA 합집합 B가 3분의 1보다 크다. 근데 이제 PA 합집합 B는 우리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 여기 PA 더하기 PB도 어차피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몇이야? 3분의 1이죠. 이렇게 지워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문장이 좀 이상해요. 얘를 넘겨보면 조금 더 괜찮아. 문장이 좀 이상해. PA 교집합 B가 0보다 작거나 같대. 확률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니? 단 하나의 방법이 있죠. 교집합이 몇? 0. 자, 얘가 0이야. 그럼 여기가 6분의 1이고 여기도 6분의 1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준성 이해돼? 자, 이렇게 여러분 하시는 거야. 자, 넘기시고요. 자, 11번 푸세요. 10번은 너무 쉽네요. 11번 푸세요. 세개의 수 3분의 1, 2분의 1, 1이 적혀있는 검은 공 3개와 적어놨어요. 2분의 1, 1, 2, 4, 6이 적혀있는 흰 공 5개 적어놨어요. 자, 이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두 공의 색이 서로 같으면 두 공에 적힌 수를 각각 A, B, 그러니까 작은 거 A, 큰 거 B라고 한대. 그럼 두 공의 색이 서로 다르면 합과 곱을 A랑 B라고 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다른 거 꺼내면 합을 A, 곱을 B, 같은 거 꺼내면 작은 게 A, 큰 게 B. 이해되시죠? 자, A 또는 B가 자연수일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얘는 이제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는 것 같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할 거라서 일단 이 문장으로 전체 경우의 수 찾아놓고 자, 문제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A 또는 B가 자연수라고 했어. A 또는 B가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으시고 여러분들 당연히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는 건 여사건이야. 알겠죠? A와 B가 모두 자연수가 아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솔루션을 두 개로 가져가 봅시다. 일단 전공법 한 번, 그 다음에 여사건 확률 구해서 1에서 빼는 걸로. 자, 일단 A가 자연수인 경우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A가 자연수면 일단 두 공의 색이 서로 같을 때랑 두 공의 색이 서로 다를 때랑 경우의 수들을 다 조사해 줘야 될 것 같아. 자, 두 공의 색이 같을 때 한번 해볼게. 만약에 내가 흰색에서 공 두 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은 작은 숫자를 A, 큰 숫자를 B라고 한다 그랬어. 그럼 작은 숫자도 큰 숫자도 모두 자연수여야 되는 거지.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어요. 4C 2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다 쓸게. 왜 이걸 다 조사해 놓냐면 분명히 A가 자연수인 거 B가 자연수인 거 다 구해놓고 마지막에 겹치는 경우에서 한번 빼야 될 거거든. 그래서 조사를 해놓는 거야. 이게
더 복잡하고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겠지만 아마 이걸 써놓으면은 나중에 우리한테 이득이 될 거예요. 자, 블랙은 우리 주황색으로 씁시다. 근데 블랙은 이제 두 개 골랐을 때 이제 A가 자연수가 안 돼. 맞죠? 이제 경우의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공을 꺼냈을 때 A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색이 다른 공을 꺼냈을 때. 그러면 블랙에서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되지 않아? 그렇진 않다. 자, 블랙 기준으로 풀게요. 블랙에서 만약에 3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합과 곱을 A랑 B라고 한다고 했는데 3분의 1이랑 더해지는 어떤 숫자가 이 3분의 1을 자연수로 만들 수는 없네요. 이해되시죠? 2분의 1이 나오면 화이트에서 뭐가 나와야 돼? 2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래야 둘이 더했을 때 A가 자연수가 돼요. 내 말 이해하고 있죠? 오케이. 자, 블랙에서 만약에 1이 나오면 화이트에서 뭐가 나오면 돼요? 아무거나 나오면 돼요. 준석 이해하고 있어? 서로 다른 공을 꺼내면 더해서 A라고 하기로 했거든. 그럼 지금 A가 자연수인 경우의 수들 구해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5개밖에 없어요? 이거 6개 나와야지. 6개, 2개에서 8개입니다. 되세요? A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 오케이. 그 다음 B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 한번 보여보자. 화이트만 뽑았을 때, 블랙만 뽑았을 때, 그 다음 화이트, 블랙을 같이 뽑았을 때. 자, 화이트를 뽑으면 큰 숫자를 우리가 B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경우의 수가 그냥 OC2 아니야? 여기서 아무거나 2개 뽑으면 B는 무조건 자연수인 것 같은데? 이해됐어? 응. 그래서 10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 아, 근데 이거 쓰기가 좀 귀찮다. 나중에 문장으로 할까?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냥 쓸게요. 이렇게 하자. 10개인 건 알잖아. 옷이 2개니까. 그치? 그 중에서 얘랑 겹치는 것만 미리 써놓자. 알겠어요? 근데 이거 다 6개 다 겹치겠네? 이해되죠? 이해되고 있어? 정서 이해됐니? 10개 쓰면 이 6개 다 겹치겠네, 그지? 민성이 이해됐지? 이해 안 됐니? 됐어? 얘나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블랙만 꺼내게 되면 B가 자연수인 경우는 3분의 1, 1, 2분의 1, 1 두 개. 준성 이해됐니? 그 다음 화이트랑 블랙을 꺼냈을 때 B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큰 숫자만 자연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3분의 1을 꺼내 그러면 화이트는 1, 2, 4, 6밖에 못 꺼내고 내가 블랙에서 2분의 1을 꺼내 그럼 화이트에서 1, 2, 4, 6 꺼내주면 되고 내가 블랙에서 화이트를 꺼내 블랙에서 1을 꺼내 그럼 화이트에서는 아니지 얘들아 틀렸다 다른 숫자 꺼내면은 곱이 B잖아 곱이 B잖아 자 다시 블랙에서 3분의 1을 꺼내면 곱해서 B가 돼야 되는 거니까 화이트에서는 6밖에 못 꺼내요 내가 블랙에서 2분의 1을 꺼내면 곱한 게 B라 그랬으니까
화이트에서 못 꺼낼 수 있냐면 2랑 4 꺼낼 수 있어. 이해되고 있니? 그 다음 내가 블랙에서 1 꺼내면 화이트에서는 1, 2, 4, 6 아무거나 꺼내도 돼요. 어차피 곱이 B라고 했으니까. 그지? 이따 여기 겹치는 거 잘 볼 거야. 자, 그럼 지금 경우의 수 몇 개? 10개에 2개에 3개니까 15개. 3개가 아니지, 이거는. 10개에 2개에 7개니까 19개. 됐어요? 그럼 계산. 아까 위에 거 8개였니? 8 더하기 19에서. 자, 이제 겹치는 거 뺄 거야. 겹치는 게 화이트에서 6개 겹치고, 블랙에서 겹치는 거 없고, 여기서 겹치는 게 4개. 그러면은 27에서 10개 빼야 되는 거니까 17개네. 아까 밑에 거 28이었지. 21개가 답 나와야 되니까 잠깐 뭐가 틀렸다. 아, 이거 경우의 수가 더 많잖아.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1개. 이거 11개. 그러면은 위에 게 30 마이너스 10인가? 이 헷갈리네. 20? 겹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6개. 4개, 10개. 4로 나누면 7분의 5. 한 개 못 찾았는데? 한 개가 뭐지? A가 자연수. 화이트만 꺼내면 4C 6개. 블랙은 없고, 화이트 블랙 같이 꺼내면은 3분의 1 꺼냈을 때 없고, 2분의 1 꺼냈을 때는 2분의 1, 1 꺼냈을 때는 1, 2, 4, 6. 4개. 그럼 여기 몇 개? 5개, 6개, 11개. B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큰 숫자가 자연수면 되니까 5C 10개에다가, 그 다음에 블랙은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1, 2분의 1, 1. 2개. 그 다음에 3분의 1 꺼내면은 6 하나. 2분의 1 꺼내면 2랑 4. 여기 6도 있다. 6도 돼. 그쵸? 이렇게 곱해서 자연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20개. 겹치는 거는 10개 맞고, 여기 31개. 답 7로 나누면 4분의 3. 했는데, 여사 꺼내보자고. A도 자연수가 아니고 B도 자연수가 아닌 거. 오케이? 꺼내보자. A도 자연수가 아니고 B도 자연수가 아닌 거. 그럼 화이트만 꺼낸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숫자도 작은 숫자도 자연수가 아니어야 돼. 그럼 불가능하죠. 자연수가 하나는 나오잖아. 준성이 이해되고 있니? 그 다음에 내가 블랙에서 공 2개를 선택해서 꺼냈다고 했을 때 공 2개가 같은 색이면 작은 숫자를 A, 큰 숫자를 B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작은 숫자랑 큰 숫자랑 둘 다 자연수가 아니어야 돼. 방법이 있어 없어? 거길 왜 봐? 저길 봐야지. 이렇게 하나 있죠. 그쵸? 그 다음 화이트랑 블랙을 같이 꺼내면 합을 자연수라고 했고 A라고 할 거고 곱을 B라고 할 거야. 그럼 합이랑 곱이 둘 다 자연수가 아니어야 돼. 자, 블랙에서 3분의 1 꺼냈어. 합이랑 곱이 둘 다 자연수가 아니어야 돼. 경우에서 되게 많은 것 같아. 2분의 1 꺼내도 괜찮고 1 꺼내도 합이랑 곱이 다 자연수가 아니고 2를 꺼내도 합이랑 곱이 다 자연수가 아니고
4를 꺼내도 합이랑 곱이 다 자연수가 아니고 6은 꺼내면 안 된다. 6 꺼내면은 곱이 자연수야. b가 자연수가 돼버려. 준석 이해했어? 그 다음 만약에 내가 블랙으로 2분의 1을 꺼내면 흰색에서는 2분의 1 꺼내면 안 돼. 2분의 1 꺼내면은 더했을 때 a가 자연수가 돼버려. 자, 1은 꺼내도 돼. 1 꺼내면은 합도 곱도 자연수가 아니야. 2 안 돼, 4 안 돼, 6 안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블랙에서 1을 꺼내면 화이트에서 뭘 꺼내야 합이랑 곱이 자연수가 안 되냐? 2분의 1밖에 없네요. 그쵸? 그럼 경우에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됐어요? 계산하면 4분의 1. 정답은 4분의 3. 자, 이렇게 여사건 전공법 둘 다 연습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 여사건으로 풀 것 같네요. 답지 한번 보시고요. 답지는 아마 여사건으로 안 풀어놨을 것 같아. 왜냐면 답지 풀이 중에서 이렇게 원리 없이 카운팅하는 풀이를 정말 싫어해요. 근데 이런 카운팅 했을 때 훨씬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 알겠어? 자, 이게 유형 3번에 11번이었어, 얘들아. 조금 힘들죠? 쉬는 시간 갖고 싶겠지만 지금 시간이 어차피 9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유형 4번까지만 하고 보내드릴 테니까 이어서 쭉 합시다. 아니지, 유형 4번에 하나, 5번에 하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14번 해봐. 14번.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 하자. 1 이상 6 이하의 자연수들이겠네. 자, 두 직선 y는 a분의 bx, y는 c분의 dx 플러스 1이 교점을 갖거나 직선 a분의 dx의 기울기가 1 이하일 확률이 p분의 q이다. 여러분, 교점을 갖거나 여기서 일단 문제가 벌써 끝난 거예요. 직선은 교점 갖는 상황이 얼마나 많니? 기울기가 살짝만 달라도 교점을 같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사건 문제가 나왔을 때 전공법이랑 여사건을 항상 연습하셔야 되는 문제가, 이런 문제는 딱 보자마자 여사건을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내가 여사건 문장을 만들어 볼게. 교점을 갖지 않고 동시에 a분의 t가 1초과. 이해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니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교점을 갖지 않고 a분의 d가 1 이상? 오케이. 교점을 갖지 않은 경우의 수에다가 여기 있는 a분의 d가 1보다 커질 경우의 수를 에이씨 막 곱해야지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두 조건을 잘 조합해서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 있는 곱의 법칙에다가 여기 있는 경우의 수에다가 여기 있는 경우의 수를 곱의 법칙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왜 그런지 보여줄게. 자, 봐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야. 교점을 갖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두 직선은 지금 y절편이 서로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일치할 수는 없고요. 평행하다는 뜻입니다. 평행하면 c분의 d랑 a분의 b가 같아야 되는데 두 숫자들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완전 같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야. 얘가 1, 2일 때 얘가 2, 4일 수는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cd가 1보다 커야 된다는 a분의 d가 1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a분의 d가 1보다 커야 되는 걸 이용해가지고 경우의 수들을 쭉 뽑아 놓은 다음에 평행하도록 세팅을 하면 돼요. 오케이, 갑시다. 자, a의 친구가 b고 d의 친구가 c니까 나는 이렇게 쓸게. 가보자. 일단 a분의 d가 1초과일 경우에서 한번 봅시다. 자,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A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D는 1, 2, 3, 4, 5, 6. A가 만약에 2야. 그럼 D는 1은 안 되네. A가 만약에 2야. 그러면 D는 3, 4, 5, 6. A가 3이야. 그럼 D는 4, 5, 6. 자, A가 4야. 그럼 D는 5, 6. A가 5야. D는 6.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A분의 B랑 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랑 C분의 D를 같게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B가 1이면 요건 1분의 1. 요것도 1분의 1이 되기 위해서 얘는 2고, B가 2면 1분의 2니까 얘도 1분의 2가 되기 위해서 C는 1이고, B가 3이면 A분의 B가 1분의 3이잖아? 그럼 얘도 1분의 3이 돼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여기서부터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요 경우의 수를 두 개 이렇게 좀 써놓고 할게. 나중에 조합할 때 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3, 1이야. 근데 만약에 B가 1이면 이쪽은 3. 그 다음에 B가 2면 얘분의 얘 해가지고 6 만들어야 되는데 2 만들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 다음 요게 3이면 이제 C가 1.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B가 1이면 D는 4. B가 2면 1분의 2인데 1분의 2로 만들기 위해서는 2. 되죠? B가 3이면 1분의 3인데 이렇게 해서 1분의 3 못 되고, B가 4면 1분의 4니까 1분의 4가 되게 얘가 1, 세 가지. 되세요?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이면 1분의 1이니까 5 되면 되고, 5분의 5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2면 여기 몇 분의 5 해서 2로 만들 수 없고, 3도 안 되고 4도 안 되고 5는 되겠네요. 1분의 5니까 얘가 1이면 되잖아.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1이면 6. 그 다음에 2가 되려면은 3. 그 다음에 얘가 3이 되려면은 얘가 2. 2분의 6이 3이니까. 그 다음에 6이어서 1분의 6이 A분의 B면 C분의 D가 1분의 6 되기 위해서 1. 이렇게 4개. 됐죠? 자, 그 다음에 A가 2야. 그러면 B가 1이면 2분의 1인데 여기를 2분의 1로 만들 수 있다. 얘가 6이면 되지. 되고 있니? 되고 있니? 그래서 지금 내가 순서를 이렇게 써놓은 거야. 2분의 1, 6분의 3 이렇게 비교하려고. 여기가 2면 이렇게 해서 1이니까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여기 3. 그 다음에 이게 4면 2분의 4. 얘분의 얘 해가지고 2 더하기 못 만들죠. 그 다음에 5면 2분의 5, 2분의 5 못 만들고, 여기가 6이면 1. 6이면 2분의 6 해서 3 되니까 1분의 3에서 3 되게 만들면 되잖아. 준성아, 이해되고 있어? 포기하면 안 돼. 생각의 끈을 놓고 있으면 안 돼. 왜냐면 얘들아, 이 결국에 수학이라는 거는 연산 속도랑 이런 연산 여기 중요하단 말이야. 한 문제 푸는 동안은 그 뇌를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자, 2, 1. 2분의 1 만들게. 2분의 1 만들게. 8. 안 되죠. 2. 그럼 요거 4. 그 다음에 3이면 2분의 3 되기. 2분의 3 되기. 된다. 2분의 3 되기. 안 된다. 그 다음에 4면은 2분의 4 되기. 여기 2. 5. 안 되고, 6이면 2분의 6. 3 되기. 안 되죠. 8 올 수 없고, 2개. 자,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 불가하고, 2분의 2, 5분의 5 되지? 3, 2분의 3, 2분의 3 불가하고, 6 넣으면, 5 넣으면 2분의 5, 2분의 5 되지? 여기 5면 여기 2면 돼. 6이면 3이니까 안 되고. 여기서 1이면 2분의 1, 2분의 1 되게 못 만들고, 2면 6. 그 다음에 3, 2분의 3, 2분의 3, 4. 2분의 3, 2분의 3 되지? 되지? 그
다음에 4면 2인데 2분의 4니까 여기 3 오면 된다. 그 다음 5 안 되고 6 오면 2분의 6 해가지고 3이지 여기 2 오면 돼. 4개. 되고 있어요? 다 세야 됩니다. 세고 있어요 지금. 자, 3 왔어. 1 오면 3분의 1인데 3분의 1 못 만들고 2, 3분의 2, 3분의 2 만들 수 있다. 2 오면 여기 6 오면 돼. 그 다음에 3 오면 1 만드는 거니까 여기 4 오면 되고 5, 3분의 5는 여기서 못 만들고 6, 3분의 6은 여기서 2분의 4로 만들 수 있어. 자, 1 안 되고 2 안 되고 3이면 5면 돼. 3분의 4 못 만들고 3분의 5 만들 수 있지. 얘가 3이면 되니까 2개. 자, 3분의 1 만들 수 있냐? 3분의 1 못 만들고 3분의 2 만들 수 있냐? 못 만들고 3분의 3은 6으로 만들 수 있고 4 못 만들고 5 못 만들고 잠깐만 3분의 4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지? 3분의 5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지? 3분의 6 만들 수 있다. 3분의 6이면 2니까 여기 3. 2개. 됐죠? 거의 다 왔어요. 4, 1. 4분의 1 못 만들고 4, 2. 2분의 1 못 만들고 4, 3. 4분의 3 못 만들고 4, 4. 여기 5. 4분의 5. 4. 4분의 6. 못 만들고 1, 2, 3. 못 만들고 여기 4 오면 6. 그 다음에 여기 6 오면 여기 4. 2개. 2개. 잠깐만. 여기 왜? 하나 안 썼구나. 그 다음에 5일 때 여기 6. 1, 1이니까. 6일 때 5분의 6 만들기 여기 5. 2개. 자, 끝. 2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고 3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개고 그 다음에 4가 몇 개냐면 하나, 둘 개야. 안 센 거 있나? 아씨 39개던데. 어디? AD 24? 23에 4개? 그러네. 뭐가 다르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2, 3분의 3, 2분의 4. 뭐 만드는데? 2분의 5, 2분의 6, 1분의 3. 왜 4개야? 3이 돼? B가 3? 2분의 3? 이렇게. B가 3이면 2분의 3이니까 여기 2. 그리고 4개.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 못 찾은 거 있나 본데 또? 근데 일단 6쪽에 있을 것 같아. 6쪽에 뭐가 잘못된 게 있을 것 같으니까. 2, 3. 여기 3, 4쪽? 3분의 2, 3분의 2. 되고, 3분의 3, 4분의 4. 그 다음에 3분의 4. 여기 있다. 여기 4 오면 3분의 4니까 여기 3도 돼. 요것도 4개. 2개 추가. 그럼 10, 29에서 39개. 됐죠? 그 다음에 6, 4승. 3으로 나누면 13이고, 요게 2가 돼. 그럼 216 2개니까 432분의 13이고, 이거는 뭐였어? 여사건이었지? 1에서 빼주면 돼요. 정답은 맞고, 이제 PQ 더하는 거니까 답은 851이야.
이해되세요? 저는 좀 막 셌는데 그 답지 보면은 이게 결국에 얘네 둘이 완전 같아도 되긴 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A, D 경우의 수 써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5, 4, 3, 1 해가지고 15개 나왔거든? 그치? 여기 A분의 D가 1보다 큰 경우의 수 찾아보니까 15개 나왔거든요? 요 가운데 줄에 쓴 줄이요. 15줄. 근데 여기서 얘랑 얘가 15개가 나왔으니까 D랑 B가 같고 A랑 C가 같다면 일단 15개의 경우의 수는 확보가 된 거잖아. 근데 여기다 곱하기 2를 왜 했지? 그냥 A랑 D랑 다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 팩토리얼 이해가 안 되네. 답지도 한번 보세요. 알겠죠? 저는 이렇게 셌습니다.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죠. 자, 숙제는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 토요일이 휴무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숙제가 되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수학 1 복습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8월 달에 수학 1이랑 수학 2를 한 번 더 돌려야 되거든? 그래야 구모 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직 이거 안 해오셨어요. 지금 누구는 미분까지, 누구는 극한까지 돼 있는데 이거 적분부 끝까지 유제 레벨 1, 레벨 2 복습하세요. 알겠죠? 소단원이 7개니까 물론 양 자체가 많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오는 거야. 얘들아, 이거 지금 수능 특강 복습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이거 빨리 끝내고 평가원 기출 또 한 번 더 해야 돼. 알겠죠? 7, 8, 9, 10, 11, 12, 13 모험 한 번 더 돌려야 되니까 요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못 끝내면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끝내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14번까지 풀면서 우리가 중간중간 건너뛴 확률 문제들 있죠? 그거 다 푸시고 조건부 확률 15, 16, 17, 18, 19번까지 풀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확률 페이지 87쪽에 수 1이라고 써줄게. 페이지 87쪽에 19번까지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오늘 푼 문제 중간중간에 있던 문제랑 유형 5번만 이렇게 해서 풀어오시면 돼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책이 끝납니다. 됐죠? 끝. 수고했습니다.